예, 서울 시민들에게 유용한 생활 정보를 모아드리는 시간이죠. 쇼미더 서울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수요일마다 문화와 관련되어 있는 그 정보들로 채워드리고 있는데요. 문화평론가 김원식 씨와 함께 이 자리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김원식 씨를 김식씨 식자를 갖다 먼저 말씀드릴 뻔했네요. 자, 오늘 그 서울의 유명 관광지이면서 촛불혁명의 성지 광화문 광장에 대한 이야기 준비해 오셨죠? 그렇습니다. 한참 이제 논란이 되기도 하는데요. 우리 기억 속에는 저는 문화의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래요. 예. 네, 물론 이문세 광화문 연가를 떠올리기도 하지만요. 예. 네, 사실 여기에는 뭐 고등학교가 예전에 상당히 많았잖아요. 예. 뭐 경기고라든지 서울고라든지 뭐 예. 진명, 숙명여고 있었고요. 그리고 예. 뭐 배제고, 경기여고 그래서 광화문 주변에 이제 고등학교가 많다 보니까 사실 예. 고등학교가 훨씬 많기 때문에 청춘의 거리기도 했고 여기 예. 사실 음악 감상실이라든지 예. 또 뭐 빵집, 뭐 서점, 뭐 종합적인 어떤 그런 문화의 거리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공간으로 저는 인식을 이제 하고 있는데 어쨌든 덕수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고즈넉하게 걷기도 좋은 가을의 거리를 또 생각하시기도 하죠. 근데 뭐 사실 이 광화문 연가에서 더 많이 나오는 건 덕수궁 얘기인데 실제로는 덕수궁 돌담김 얘기가 광화문 연가라는 노래에는 훨씬 더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거의- 이제 약간 이루지 못한 사랑의 개념으로 그러니까 들어갔죠. 거기서부터 걷기 시작해서 광화문에서 끝나요. 노래는. 그런데 이상하게 이 노래 때문에 광화문은 굉장히 더 낭만적인 곳으로 읽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광화문은 사실 오랜 시간 동안 뭐 우리한테는 접근하기 어려운 공간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예. 사실 조선시대 때는 이 광화문 뭐 육조거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 육조거리라는 거는 이제 관청들이 이 광화문 양쪽으로 쭉 나열이 돼 있었죠. 이제 예. 그 사이에 뭐 일을 보러 이제 왔다 갔다 하셨던 공간인데, 예. 그러다가 이제 일제 강점기에는 조선 총독부가 이제 맞아요. 들어서게 되면서 무서운 공간이 됐죠. 더 무서운 공간이 된 그런 그러니까 역사를 아프게 갖고 있죠. 육조거리 때만 해도 우리 서민들한테는 참 그 아픈 공간이어서 그 뒤쪽으로 다니고 막 이랬던 공간이죠.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그래도 우리의 상징성이 있었는데 조선 총독부 들어온 다음부터는 완전히 우리가 뺏긴 것 같은 네. 느낌. 예.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왕행차든 한다든지 맞아요. 대행차 되면 납주가 엎드렸어야 되는 어떤 공간이고 예. 일제 강점기 같은 경우는 아예 거기 언금조다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는 이제 해방 공간에서는 여기 자유롭게 좀 만세도 부르고 이런 예. 공간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가 이제 변화하기 시작한 것은 이제 1960년대 들어서면서죠. 예. 박정희 군사원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서 여기에 갑자기 이제 이순신 뭐 동상을 세우기 시작을 하고 또 예. 광화문도 복원합니다. 예. 근데 이때 당시에 이순신 장군 동상이 복원이 되면서 이제 제작이 되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예. 왜냐하면 조선 총독부 건물이 있는 상황에서 예. 이순신 장군이 들어선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마치 이 조선 총독부를 지키기 위한 이순신 장군이냐라고 해서 비판이 있었던 맞습니다. 또 아픈 장면이었죠. 그리고 예. 95년도에는 이제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조선 총독부를 헐어야 된다. 물론 예. 이제 박물관으로 사용이 되고 있었지만 역사 바로기 세우기 관점에서 철거를 했는데 이때 당시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 이거를 보존해가지고 후세의 어떤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 아니다. 나쁜 그런 흔적이기 때문에 지워야 된다. 이렇게 해서 결국 조선 총독부가 지워지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네. 경복궁을 복원하려면 어쩔 수 없이 조선 총독부를 또 헐어야 되고 네. 그렇죠. 조선 총독부만 딱 들어다가 어디다 옮겨놓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불가피한 면들도 있었지만 참 한편으로는 정말 소중한 교육 공간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그런 아픔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여력이 된다고 하면 예. 그 건물을 따로 해서 예. 이제 잊지 않은 어떤 그런 대상으로 삼았어야 되는데 그 점이 아쉽고 아직도 경복궁은 다 복원이 되지 않고 있기 맞아요. 때문에 더 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어쨌든 그 이후에 2000년대 들어서면서 한일 월드컵을 통해서 시민들이 맞아요. 개방의 공간으로 자율적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것도 일종의 쟁취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80년대, 90년대에도 사실 시위는 많이 했지만 예. 상시 개방되는 공간은 아니었어요. 항상 저도 그때 시위 맨날 안 같이 열었지만 나가셨죠? 예. 그 세종로 앞에 16차선 네. 여기는 들어가지 못하게 했었거든요. 네. 거기는 거의 정말
무슨 뭘 사수하듯이 완전히 그냥 막았던 곳이에요. 더구나 아직도 이제 미 대사관이 있듯이 맞아요. 대사관 앞은 더 삼엄했기 때문에 예. 더욱더 엄금의 대상이 됐던 측면이 있죠. 그렇지만 그렇죠. 한일 월드컵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게 붉은 악마를 포함해서 시민들이 가다 보니까 맞아요. 아, 이 광장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주목을 하게 됐고 아, 이건 예. 시민한테 돌려줘야 된다는 그런 담론이 형성이 됐었죠. 예. 그러면서 뭐 2008년, 2009년 광우병 쇠고기에 관련되고 시민들이 또 항거를 했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시민들이 의견을 포출하는 네. 민주주의의 어떤 성지로 거듭나기 시작했고 예. 또 2016년에 탄핵 전국에서 또 민주주의의 성취가 또 일어났던 공간으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사실은 광화문에 그 뭐 지금은 중앙분리대라라고 얘기가 되게 돼서 아쉽긴 하지만 그거라도 없었으면은 과연 우리 촛불 집회가 그렇게 성대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해요. 그러면 네. 광장이라는 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색다른 가능성들은 확실히 확인됐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장에 대한 가치를 재발견해주게 한 것은 예. 뭐 어떤 뭐 정치인도 아니고요. 그렇죠. 어떤 그런 일부 어떤 학자들이 한 것도 아니에요. 맞아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예.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어달라라고 예. 외치면서 자연스럽게 모였던 예. 그래서 시민들이 되찾아내고 재발견을 했던 광장이라는 점. 그래서 그렇죠. 조선시대 때 광화문이 만들어진 것은 통치의 관점에서 예. 만들어졌지만 관에 의해서 민주주의의 어떤 예. 마당으로 다시 되돌았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60년대에 거기다 동상 세우고 16차선 쫙 뚫고 이랬을 때만 해도 거기는 뭐 근대화의 상징이나 혹은 범접할 수 없는 권위를 보여주는 그런 공간이었다면 그거를 허물고 우리가 월드컵을 핑계로 해서 접수한 그런 역사가 광화문 광장의 역사라고 생각되는데 아니 이렇게 광화문 일대가 광장이 되니까 네. 문화 콘텐츠에서도 굉장히 다양하게 여기를 활용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드라마에서 이제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예. 뭐 인현왕후의 남자 같은 경우 이게 시간을 이제 타임슬립이라고 그러는데요. 자연스럽게 조선시대 인물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저거 이제 중국 영화에서나 보는 것이었는데, 이 예. 시민의 광장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었고요. 또 장안에 화제가 되었던 또 한류 드라마이기도 한 드라마 도깨비에서도 공유와 김고은이 캐나다 단풍나라에서 갑자기 장면이 바뀌게 되면서 광화문으로 이게 나온다는 거죠. 만약에 예전의 관점으로 본다고 그러면 이런 장면이 가능했을까? 그래서 이 드라마에 나오는 무심한 장면이라 하더라도 결국엔 민주주의의 어떤 쟁취다 저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또 광화문 앞에 많은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반드시 필수적으로 방문해야 될 공간으로 필수 코스가 바뀌었습니다. 됐어요. 또 사진도 찍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상징성을 누가 찾아왔느냐는 건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한복 많이 입고 가서 이제 광화문에서 거니시잖아요.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왕과 왕후 복장을 하고 사실 사진을 찍는 거거든요. 그건 이것도 인식도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예를 들면 뭐냐? 이 민주주의 시대에는요, 누구나 왕과 왕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왕이에요. 그런 어떤 측면에서 이 한복 트렌드도 새롭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 광화문 광장을 놓고 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지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이 지금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렇게 서로 대립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일단은 이제 김부겸 장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거절을 몇 차례 했는데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 왜 자꾸 그 설계한 개를 하겠느냐라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광화문 앞에 역사 광장이라는 걸 만들게 돼 있습니다. 역사 광장을 만들게 돼 있는데 역사 광장을 만들다 보면 좀 확장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정부 서울청사의 60%가 거기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들어가는 내용이 이제 청사 경비대라든지 방문 안내실 그리고 어린이집 등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광화문 앞에는 사직로 1공로로 통하는 도로가 있잖아요. 그럼 그 도로를 막고 그 문부터 광장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도로가 우회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사관 쪽으로 길이 나 있는 것이 청사 앞쪽으로 해가지고 저쪽 이 서촌 쪽으로 해가지고 뒤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이게 6차선으로 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후미가 이제 또 도로에 편협이 되기도 하고요. 이 부분이 이제 청사 경비대라든지 방문 안내실, 어린이집이 이제 헐어져야 되는 상황이고 또 광화문 앞쪽 육조거리 쪽으로는 또 공원화가 돼가지고 거의 60% 이상이 이제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엔 정부 서울청사를 내놓으라는 얘기예요. 서울에. 그러니까 이 중앙정부부처 장관인 김부겸 장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난 동의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이제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 사연이 또 있군요. 근데
애초에 좀 청사들 옮겨갈 생각 아니셨나요? 지금 세종에도 청사 있고 과천에도 청사 있는데 굳이 서울 청사를 계속 두실 필요가 있는지, 여기 만약에 대통령께서 오셔서 여기서 네. 근무를 하신다고 하면 또 다르겠지만 지금 그거는 계획이 또 사라졌고, 또 대통령께서는 직접 광화문 시대 열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조금 더 시민하고 가까이에서 네. 왜 청사에서 있다가 내려오시면서 같이 시민과 만나기도 하고 네. 커피도 한잔 하시고 이러면 좋잖아요. 그래서 행안부 입장에서는 이제 정부 서울청사를 포기하지 않겠다라고는 생각이 이제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고요. 네. 그런 면에서 동의를 거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먼저 발표를 해버리면 어떻게 하냐. 물론 이제 장관 입장에서 영이 안 서는 그런 측면도 있겠는데요. 예. 어쨌든 이 프로세스, 그러니까 정책 프로세스 관점에서는 좀 서로 조율을 사전에 했어야 되는데 예. 이게 너무 좀 성급하게 발표한 것 아니냐 이런 이제 공방이 오가고 있는 상황이네요. 조율이 안 됐을까 하는 생각도 또 해봅니다. 그런데 이제 광화문에 예. 어떤 역사 광장을 만든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맞아요. 들고요. 그리고 그 자체에서 시민들이 지금은 그 완전 도로가 단절돼 있기 있잖아요. 때문에 예. 거기 소음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위험적인 위험하고. 어떤 측면들이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을 좀 더 세밀하게 수기를 했어야 된다는 느낌은 예.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또 이 광화문 광장 갖고 논란이 벌어지는 것 중에서 이순신 장군 동상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 갖고 논란이 벌어지는데 이건 왜 그런 거예요? 네, 이순신 장군 동상 같은 경우는 다른 데로 옮겨야 된다. 아까 이제 뭐 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무엇보다도 이순신 장군이 왜 거기에 있느냐, 특히 동상을 세우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 정신에 맞지 않는다라는 네. 지적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동상에 대한 문화 자체도 좀 비판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그게 영웅화하고 좀 민주주의와 맞지 민주주의와 않는 좀 거죠. 맞지 않는 예. 측면들이 있거든요. 물론 동상 자체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게 예. 중국식 복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칼도 뭐 엉뚱한 손에 들고 있어요. 네. 장군께서. 그렇죠. 그리고 예. 칼도 원래는 이게 들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 딱이 차고 차게 돼 있어야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칼 자체도 이게 우리 칼이 아닌 측면이기 맞아요. 때문에 여러 점이 이제 문제가 있고 그래서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는 지적들이 많이 있거든요. 물론 예. 그걸 이제 그대로 두자는 입장도 있습니다. 상징이 됐으니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생각을 해보면 과연 이순신 장군이 그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을 때 혼자만 했겠느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세종대왕도 마찬가지예요. 예. 집현전 학사든 그런 이제 참모들이든 신하들의 어떤 그런 모습들도 같이 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너무 요즘에 외로워 보이지 않으세요? 그렇죠. 예. 모든 일은 사실 전 협업을 통해 가지고 성과가 일어난다고 생각을 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동상을 세운다 그러면 요즘에 유행하는 트렌드처럼 캐릭터를 통해 가지고 여러 캐릭터들이 쭉 있어 가지고 어떤 역사적 가치를 새롭게 재인식한다든지 같이 또 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좀 다변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예. 들어요. 이렇게 근엄하게 혼자만 앉아 계시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 외롭고 아니, 또 현대 시대 트렌드에 맞아보지 않아요. 실제로 뭐 깔레 시민 동상 이런 거 보면 맞습니다. 예, 얼마나 그 의미가 있고 좋습니까? 우리나라도 한글, 그러니까 세종대왕을 우리가 너무 사랑하지만 한글에 대한 어떤 걸 기리겠다고 한다면 집현전 학자들과 같이 얘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 같은 게 형상화되어 있는 그런 동상이랑 얼마나 또 멋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요즘에 영화 말모이가 이제 화제를 모았는데 진짜. 예. 예. 한글을 지금까지 지키게 된 그 연원에는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공을 들였고 또 그렇죠. 공을 했거든요. 희생도 네. 많이 했고요. 그래서 광화문은 민주주의의 광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선 동상도 혼자만 있으시면 외롭고요. 예. 많은 분들이 같이 이렇게 있으시면서 시민의 공간으로 거듭나는 노력들이 동상 설립에도 필요하겠습니다. 일단 높이도 예. 네, 우리랑 너무 좀 그렇게 어깨가 좀 비슷해서 같이 사진 찍으면 나오고 이랬으면 그게 좋겠어요. 캐릭터성이에요. 예. 그리고 사실 이순신 장군의 어떤 체격을 고중해 보면 그렇게 지금처럼 거인이 그거 아니죠. 아니고요. 로버트 태권브이 그래도 같은 지금. 예, 그런 지혜를 통해 가지고 물리쳤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고 현대적 가치가 있죠. 아니 그 새 광화문 광장 사업에 대해 시민들은 반응이 괜찮은 편이라면서요. 그런데 이제 괜찮죠. 예를 들면 그 공간 자체를 아까 좀 말씀 나눴듯이 예. 도로를 일단 차단을 하고 뭐 시민광장, 역사광장을 확장한다는 측면에서는 큰 의미가 있을 수 예.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수렴 과정을 좀 더 수기 민주주의 관점에서 예. 할 필요성이 있고요. 또 구체적으로 그 안에 무엇을 채울 것인가에 대해서 시민의 의견들을 좀 많이 모아나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또 광화문의 전 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광화문 광장이 마땅히 앞으로 가져야 될 의미와 더불어서 관련돼 있는 컨텐츠 네.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이 촛불광장사회 메커니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예. 네, 광우병 쇠고기 전국에서 만들어진 책인데요. 예. 무엇보다도 이 광화문 광장을 만들 때 무엇보다도 그냥 일반적인 어떤 도시 디자인이라든지 건축보다는 예. 왜
촛불이 그렇게 힘을 얻었는가에 대해서 기본적인 정신을 연구를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컨텐츠를 구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예. 면에서 이 책을 좀 참조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아니 언제든- 그렇게 되면은 이 책을 보면서 그 새로운 광장의 의미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 시민들도 함께 나눌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예. 시민 정신을 어떻게 계승할 수 있을 것인가를 예. 이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고민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 광화문 광장은 아까 우리 김원식 평론가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찾아온 시민들의 소중한 공간입니다. 이 시민들의 뜻대로 제대로 구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다시 한번 가져봅니다. 지금까지 김원식 문화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